자, 179번을 보겠습니다. 같은 종류의 빵 6개랑 같은 종류의 우유 6개가 있는데 빵을 5명의 학생에게 1개 이상씩 나눠준 후 여기서 한번 끊고 다시 빵을 1개 이상 받은 학생한테만 우유를 1개 이상씩 나눠준다. 나눠준 경우의 수를 구하시고 복잡한데 일단 빵부터 하나씩 풀면 돼. 그럼 빵을 6개를 5명에게 나눠주니까 A, B, C, D라고 이렇게 6개를 나눠준다. 근데 선생님이 방정식의 개수,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중복조합의 대표 유형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기준은 정 얼마 이상? 0 이상이 기준이라고 했지. 근데 여기서는 다 얼마 이상이야? 전부 다 1 이상이야. 1개 이상씩 나눠준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A를 A' 플러스 1로 치환해야 돼. 근데 모두 1개 이상이니까 전부 다 치환해야 되지. 따라서 치환 A' 더하기 1, B' 더하기 1, C' 더하기 1, D' 더하기 1, E' 더하기 1이 6. 그러면 A', B', C', D', E', 1이 돼서 OH1이 된다. 근데 선생님이 오른쪽이 1이면 기호에 상관없다 그랬어. C, P, H, 파이의 경계에서가 의미가 없고 그냥 N이 답이야. N, H, R에서 N이 답인데 5가지밖에 없는 건데 만약에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났다면 이렇게 푸는 게 맞아. 근데 출제자가 뭐라 그랬냐면 이번에는 빵을 나눠줄 건데 빵이 아니지. 우유를 나눠줄 건데 빵을 1개 받은 학생한테만 빵을 주겠다. 닭빵한테 우유를 주겠대. 빵을 1개 받은 학생한테만 우유를 나눠주겠대. 그럼 누가 1개 받았는지 알아야 되잖아. 자, 이럴 때는 이렇게 푸는 게 의미가 없어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냥 5개밖에 안 되니까 진짜로 다 쓰면 돼. 5개. 몇 명이 1개씩 받았는지 조사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풀이 무시하고 하지만 5가지가 나왔다는 거 알아두면 나쁘진 않아. 실제로 5개 나오면 보자. 1개 이상씩 나눠주니까 1, 1, 2. 선생님이 가장 작은 수부터 시작하라 그랬고 크거나 같다고 만들라고 했지.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경우가 끝났어. 끝났다고. 이거밖에 없다고. 그 다음에 얘를 줄 세워야지. 5팩 나누기 4팩. 그래서 5가지.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야. H가 안 풀고 같은 것이 있는 수를 풀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안 푸는 이유는 뭐야? 경우가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숫자가 예를 들어 10 정도 되면 되게 많거든. 그걸 다 팩토리얼로 계속 푼다는 것은 아주 시간 낭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H로 푸는 게 맞긴 맞는데 1개 받은 애가 몇 명인지 조사하려고 했더니 1개 받은 애가 몇 명이야? 반드시 4명이라는 것을 알아냈어. 그래? 1개 받은 애가 4명이야? 자, 그러면 그 1개 받은 애를 지금 A, B, C, D가 1개 받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 5가지 경우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서 A, B, C, D가 1개씩 받았다고 치자. 그러면 A, B, C, D가 1개씩 받은 애들이 우유를 받을 거야. 2개 받은 E는 우유를 못 받아. 왜? 1개 받은 한테만 나눠주겠대. 그런 조건이 있으니까 그냥 시킨 대로 해.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묻지 말고 시킨 대로 해. 그럼 이제 우유를 나눠줄 건데 우유도 몇 개야? 6개거든. 따라서 이거 나눠주는 방법은 역시 1개 이상씩이니까 이번에도 프라임을 쓰면 되겠지. 그래서 A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4를 이항하니까 2. 따라서 4H 2. 0 이상으로 만들어서 해결하는 게 중복조합. 그럼 우리 아까 5개 나왔고 지금 4H 2 나왔지. 둘이 무슨 법칙? 네, 그 법칙 해결하면 끝난 거지. 나눠주는 거. 자, 이렇게 1개 받은 애가 몇 명인지 궁금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말은 첫 번째 경우를 중복조합을 쓰지 말고 1개씩 받은 애를 일일이 체크해서 누가 1개 받았는데 를 체크해 나가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긴 중복조합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이 문제의 특징입니다.
다음 단계를 풀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 곱해서 홀수야. 4개를 곱했는데 홀수야. 그럼 무슨 뜻이야? 이 4개가 모두 홀수라는 얘기야. 모두 홀수라는 얘기야. 곱해서 홀수가 나오려면 하나라도 짝수면 짝수가 되니까 모두 홀수야.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자연수니까 이렇게 양쪽에 부등호를 만들어주면 돼.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걸 먼저 해볼게. 이 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 y의 순서상의 개수를 찾으래. 경우의 수를 찾으래. 그러면 1, 1, 1, 2, 1, 3, 뭐 2, 2, 2, 3 되게 많지. 그럼 언제 다 하고 있어? 수학 기호를 써야지. 자, 부동 방향을 봐.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야. 등호가 없어야 증가함수야. 그러면 등호가 있는 중가함수인 거지 이거는. 자, 등호가 없는 증가함수는 이런 게 등호가 없는 증가함수인데 여기서 이렇게 등호를 이렇게 x하고 y만 등호가 없으면 돼. 그럼 x와 y가 취할 수 있는 값은 1부터 5까지지. 그중에 등호 없지. C야. 증가함수는 C로 풀어. 5개 중에 몇 번 골라? 1, 2, 3, 4, 5 5가지 중에 x값, y값 2개 골라야 돼. 따라서 5, C. 근데 얘는 등호 있지? 중복조합. 등호 있으면 중복조합, 등호 없으면 C. 그냥 증가함수는 C. 그런데 여기도 딱 그 상황이야. 여기 1 이상인 건 내가 쓴 거야. 양쪽에 숫자가 있어야 돼.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알아야 되니까 1 당연히 자연수니까 1부터지 뭐. 안 써있으면 내가 채우고 1부터 15 중에 몇 개 골라? 하나, 둘, 셋, 넷 4개지. 그러면 쓰지 마. 15H4가 답이돼야 될 것 같단 말이지. 하지만 그건 조건 가를 무시했기 때문에 홀수만 해야 되잖아. 따라서 1부터 15까지 홀수가 15개가 아니야. 몇 개야? 세봐야지 일일이. 8개야. 1부터 15까지 홀수의 개수는 몇 개야? 8개야. 따라서 8개 중에 몇 개를 골라? 4개를 고르면 돼. 따라서 8H4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자, 183번. 1, 2, 3, P, Q, PQ, RS 복잡한데 이렇게 한 문제 풀고 이렇게 한 문제 풀고 둘을 따로따로 생각하면 되죠. 두 문제의 곱법칙 연달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앞에 거는 무슨 함수야? 6개 중에 몇 개 골라? 2개 등호 없지? 뭐야? 60이야. 얘는 근데 6보다 크다. 선생님이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야 몇 가지인지 선택할 수 있는 걸 판단할 수 있잖아. 1부터 5까지니까 5개잖아. 근데 얘는 6부터 10까지가 아니잖아. 몇부터야? 7부터 10까지야. 얘를 한번 수정해주면 요렇게 수정이 돼서 4H야. 무슨 법칙? 법칙. 등호 있으면 H로 풀고 등호 없으면 C로 풀고 이렇게 가자. 동호는 풀이가 조금 다를 거야. 그치? 일단 간단하게 푸는 쪽으로 갈게. 사실 더 디테일하게 설명한다. 자, 이번에도 요렇게 한 문제, 요렇게 한 문제인데 1부터 6까지가 아니지. 1부터 어디까지야? 5까지. 그리고 얘는 6부터가 아니라 7부터. 그럼 얘는 5H29. 얘는 7, 8, 9. 3C2가 되겠지. 무슨 법칙? 곱법칙. 같은 종류의 사탕 7개를 3명의 학생에게 나눠준다. 같은 물건, 다른 상자. 뭘로 풀어야 돼? H, 중복주. 다른 물건, 다른 상자가 중복순전이야. 자, 그래서 파이하고 H는 물건을 상자에 담는데 같은 물건이냐 다른 물건이냐 그게 차이가 있다. 상자는 원래 다르다. 둘 다. 그리고 빈 상자 허용이 돼야 맞다. 그게 중복조합과 중복순열의 근본 개념이다. 연계를 받아들여야 돼. 빈 상자를. 자, 3명의 아이를 X, Y, Z라고 할게. 그래서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게
중복점의 대표로 자꾸 바꿔서 푸는 게 좋은 습관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한 개도 받지 못하는 아이가 한 명이다. 원래는 한 개도 못 받는 아이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상관이 없어야 중복점인데 한 개도 받지 못한 아이가 한 명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살짝 변형이 됐단 말이야. 그럼 저 조건에 맞게 3H7로 풀면 답이 아니고 누군지를 정해 3명 중에 한 명 뽑아. 나는 Z가 0개라고 가정해. 그럼 Z가 0이니까 의미가 없지. 쓰는 게 의미가 없잖아. 0개니까. 이렇게 되지. 그럼 이제 얘네들은 중복 조합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얘 0개면 돼야 돼. 안 돼. 왜? 한 명만 0개잖아. Z만 0개잖아. 지금 뽑았잖아. 나머지 애들이 몇 개 이상해? 한 개 이상이야. 따라서 X' 더하기 1, Y' 더하기 1로 치환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중복 조합이 되는 거야. 따라서 뭐야? 2H? 5. 그리고 무슨 법칙? 곱법칙. 자, 0개 이상으로 해야 중복 조합이다. 자, 187번. 얘도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데 사탕 8개를 3명한테 2개 이상씩 나눠주고 초콜릿 8개도 2개의 사탕을 받은 아이에게만 나눠준다. 아까랑 비슷해. 빵, 우유랑 비슷한 상황이야. 따라서 첫 번째 사탕을 나눠줄 때는 중복적으로 풀지 말고 누가 2개의 사탕을 받은 아이에게만 나눠주잖아. 초콜릿을. 따라서 누가 2개 받았는지 알아야 되니까 역시 일일이 항상 해봐야 된다. 그래서 3명을 X, Y, Z라고 가정했을 때 8개 나눠줄 건데 2개 이상 나눠주니까 처음엔 2, 4 그거는 갖다가 쏘라고 했지. 2개 이상인 거 여기서 그 다음에 이 뭐 있어? 2, 3, 3 그럼 부동 방향을 유지하는 건 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나눠주는 경우에 서 3팩 나누기 2팩 여기는 3팩 나누기 2팩 이거 세 가지 얘도 몇 가지야? 세 가지야. 자 그런데 여기는 2개 받은 애가 몇 명이야? 2개 받은 애가 2명이야. 근데 여기 2개 받은 애가 몇 명이야? 1명이야. 지금 이제 초콜릿을 나누는 차례인데 2개 사탕을 2개 받은 아이한테만 초콜릿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틀려져. 이렇게 상황에 따라 틀릴 때는 이걸 그냥 3 더하기 3 하면 안 돼. 이거 아예 경우 나눠서 풀어야 돼. 그래서 1번 경우 한 번 풀고 2번 경우 한 번 풀고 2번 풀어야 되는 거야. 자, 1번 경우는 세 가지가 있고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이 그림 그대로 x가 2개, y가 2개라고 가정하자. 그럼 x하고 y만 몇 개 나눠 가져야 돼? 초콜릿 8개를 나눠 가져야 돼. 이번에도 이게 28이 아니야. 초콜릿도 어떻게 나눠줘? 2개 이상씩 나눠줘. 따라서 얘를 뭘로 치환하면 x 프라임 플러스 2, y 프라임 플러스 2. 따라서 2 넘어가는 거 4지. 따라서 2h 4야. 그럼 답은 3 곱하기 2h4 곱법칙이야. 연달아 일어난 사건. 이게 첫 번째 경우의 답이에요. 이렇게 한 유형이 끝납니다. 이제 2번 유형을 풀 차례. 2번은 2개 받은 애가 1명밖에 없어. 그러면 그걸 x라고 가정하면 x가 초콜릿 8개 가져가야 돼. 한 가지요. 다 가져가야 돼. 2개 받은 애한테만 초콜릿 주겠대. 이상한 규칙인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니까 시킨 대로 해야지. 자 그래서 한 가지니까 3과 1의 무슨 법칙? 역시 곱법칙. 그래서 1번의 답은 3 곱하기 2h4, 2번의 답은 3 곱하기 1이고 경우끼리 무슨 법칙? 합법칙. 자, 헷갈릴 수밖에 없어. 얘랑 얘는 곱법칙. 얘랑 얘는 곱법칙. 답과 답은 합법칙. 경우니까. 자, 전개식. 우리가 완전 항이 2개짜리는 완전 몇 제곱까지 공식을 배웠냐면 3제곱까지 공식을 배웠어. 근데 완전 3제곱은 항의 개수가 뭐 4개 이렇게 예측할 수 있지만 4제곱부터는 안 배웠단 말이지. 근데 일부러 5제곱으로 낸 거야. 즉 공식을 모르는 차수를 주고 이거 전개하면 항이 몇 개게 하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3차를 한번, 아니 2차하고 3차를 한번 규칙을 한번 보자. 어떤 규칙입니다. 저걸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 자, 그 다음에 얘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3x제곱 y 플러스 3xy제곱 플러스 y제곱. 자, 이게 여긴 3개고 여긴 4개잖아. 그 예측할 수가 있어. 아, 여기 있는 애들을 이런 꼴이라고 가정해요. 물론 앞에 개수가 있긴 해. 이 지수가 똑같으면 지수가 이런 식으로 x가 a가 2고 t가 0이면 하나의 항이라고 볼 수 있잖아. 이렇게 이런 꼴이 몇 가지가 나오냐 하고 물어보는 문제가 똑같은 거거든. 자, 그랬을 때 지수를 봐. 얘는 2야. a가 2고 b가 0이야. 그래서 두 번째 건 a가 얼마야? 1, 1이지. 세 번째 건 0이야. 어떤 규칙이 있어? 다 더하면 2야. 2 더하기 0은 2고 1 더하기 1이 2고 0 더하기 2가 2야. 당연한 게 제곱이었기 때문이야. 밑에 거 봐봐. 얘도 개수는 관심 없어 지금. x의 a제곱 y의 b제곱 할 때 얘 3, 0이지. 더하면 얼마야? 3이야. 2, 1이지. 더하면 얼마야? 그래, 지수의 합이 계속 3이야. 왜? 세제곱이니까. 그럼 얘도 일일이 정리하는 게 아니라 개수에는 관심이 없고 x의 지수, y의 지수가 생길 텐데 지수의 합이 얼마가 되겠어? 5가 되겠어. 따라서 우리는 a 더하기 b는 5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푸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근데 이 경우의 수가 바로 a, b가 0을 만족하지. 우리 지금 a, b가 0이 되는 거 확인했지. 그러니까 0 이상이니까 음화정이야. 중복 조합의 대표 유형이고 답은 EH고야. 끝.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몇 개가 나와도 쫄 필요가 없어. 자, 3개짜리에 8제곱이야. 이건 아예 그냥 그래도 5제곱은 있잖아. 지독한 녀석들이 진짜 5번 못 푸는 분 있어. 할 거냐? 풀 수 있는 게 없어. 그거라도 해서 뭐 할 거야? 그치? 이거 풀면 그래도 답은 나오겠다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이런 거는 걔네들도 손 못 댄다는 거지. 자, 그럼 얘도 개수는 관심이 없고 x의 a제곱, y의 b제곱, z의 c제곱인데 이 지수의 총 합이 얼마가 돼야 돼? 8이 돼야 돼. 답은 뭐야? 3H 8이야. 간단하지? 아무리 많아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얘가 3H3 방금 한 것처럼 풀어보면 한 문제씩 풀어보면 얘는 그냥 1차니까 그냥 2개 하는 게 낫겠지. 얘는 제곱이니까 정리해도 되고 2H2 해도 3이 나옵니다. 똑같이 풀어보면 얘는 3H5 해서 무슨 법칙? 곱법칙. 다 정리하니까 다 곱할 거야. 여러 개의 문제가 나오도 똑같이 간다. 그런데 이건 뭐냐? 그냥 정리했을 때 개수가 아니라 야, P는 포함하지 않고 R하고 S는 포함하는 항의 수는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야. 뭐 예를 들어 이런 데서 치면 야, X는 있고 X는 포함하고 Y는 없는 거. X는 포함하고 Y는 없는 건 얘밖에 없구나.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어떻게 풀면 되냐? Y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얘가 0이면 돼. 그리고 X를 포함하는 얘기는 얘가 1 이상이면 X가 포함이 돼.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쓰는 거야. 따라서 얘도 P의 X승, Q의 Y승, R의 Z승, S의 W승이라고 했을 때 지수의 총합이 일단 얼마가 돼야 돼? 6이 돼야 돼. 일단. 근데 이게 답이 아니라 조건이 있어. P는 포함하지 않아. 그래? P가 없어? 그럼 X가 얼마면 돼? 0이면 돼. 0은 내가 지워버리면 된다 그랬지. 그 다음에 R하고 S는 포함하래. R하고 S는 포함하래. 그럼 Z하고 W는 얼마 이상이면 돼? 1 이상이면 돼. 그럼 Y는 0 이상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지. 따라서 이 문제를 새로 한번 써서 Y는 그대로 쓰고 Z는 1 이상이니까 플러스 1, 프라임 플러스 1 이렇게 바꿔서
3H 4 하고 끝내는 거지. 이렇게 마무리. 항상 중복조합은 아, 정이 기준이다. 빈 상자를 허용해야 된다. 0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의미하는 정수는 그냥 풀면 되고 이런 거는 이건 히트만 주고 넘어갈게. 얘는 조건이 의미하는 정수는 H를 풀면 얘는 양의 정수지. 양의 정수가 다른 말로 무슨 뜻이야? 자연수지. 자연수는 얼마 이상이야? 1 이상이니까 얘는 세 개 다 치환하면 되겠지. 문자로 된 거. 자, 이번에는 아 정이니까 바로 H입니다. 바로 H인데 3HN 문자야. N. 근데 몇 개야? 66개야. 그럼 C로 풀면 돼. 3 플러스 N 마이너스 C N은 66. N 플러스 2C N은 66. C는 원래 P로 바꿔서 푸는데 선생님 이런 얘기 했어. 내가 숫자이게 계산이 좋다 그랬지. 이게 문자면 팩토리얼로 푸는 수밖에 없다 그랬지. 그래서 선생님이 왼쪽 빼기 오른쪽 공식을 써서 C만 쓸 수 있는 공식이야. 오른쪽을 숫자로 바꿀 수 있다. C만 가지고 있는 공식을 이제 P로 바꿔. 나누기 몇 배? 200. 그럼 이제 2 곱하면 이렇게 되고 이제 N 플러스 2부터 몇 개 곱해? 2개 곱해. 66 곱하고 계산해도 되고 그냥 난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쓰는 편이야. 이제 N에다가 숫자 넣어서 찾는 게 나아. 2차 방정식 푸는 것보다 그게 더 빨라. 예를 들어 택도 없이 1 집어넣으면 너무 모자르지 않니? 그럼 한 10 집어넣어. 11, 12 곱하면 얼마야? 120이지. 아직도 모자르잖아. 그럼 이제 11, 12 넣다 보면 답이 나와. 끝. 그게 더 빨라. 적당히 수치 대입하는 게 더 빠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수를 분류할 줄 알아야 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우리가 수를 분류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경우, 2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경우, 이거 말고 또 있나?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0하고 1 말고 어찌 이게 다지. 그러면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 수를 우리가 짝수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걸 문자로는 어떻게 표현하냐? 이 n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짝수야. 근데 짝수는 제일 작은 게 얼마야? 짝수 중에 제일 작은 거. 근데 선생님이 0도 짝수라고 나는 본다고 그랬잖아. 근데 짝수의 정의가 원래 자연수로 제한되어 있긴 해. 그래서 원래는 2부터야. 따라서 n이 얼마 이상이야? 1 이상이야. 자, 2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거는 짝수에다가 1 더하면 홀수가 되잖아. 1을 빼도 홀수가 되거든? 근데 선생님의 추천은 플러스 1로 푸는 걸 추천해. 그럼 이유가 있어. 일단 2n 플러스 1로 받아들여. 자, 그럼 홀수는 제일 작은 게 얼마야? 1이지. 그럼 n이 얼마부터 시작해야 돼? 그래서 2n 플러스 1이 좋은 거예요. 0 이상이 좋아. 이거 왜 좋은데? 우리 h는 0 이상이니까. 선생님 이거는 1 이상이네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시험해야 되는 거야. 자, 이제 같은 방식으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거를 따져야 돼. 3으로 나누니까 몇 가지로 늘어났어? 3가지로 늘어났지. 4로 나누면 몇 가지로 늘어나? 4가지로 늘어나. 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거 뭐라고 써? 3n이라고 써. 자, n 얼마부터야? 1부터야. 나머지가 1인 건 1 더하면 돼. 얼마부터야? 0부터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건 1, 4, 7, 10 요런 숫자거든. 1부터 시작이니까 0 이상.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거 더해주면 돼, 나머지를. 그래서 배수만 나머지가 0일 때만 1 이상이야. 플러스로 표현하면 나머지는 다른 녀석들은 다 0 이상으로 처리가 돼. 자, 따라서 여기 지금 보면 4개 더해서 27인데 자연수야, 그지? 자연수여서 치환해야 되는데 나를 읽어보면
아직 치환하면 안 돼. 두 개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고 두 개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래. 그래? 네 개 중에 두 개는 나머지가 1이고 두 개는 나머지가 2야? 그러면 이거를 먼저 누가 나머지가 1이고 누가 나머지가 2인지 정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네 개 중에 요걸 정할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애들을 정할게. 네 개 중에 두 개를 뽑으면 돼. 야 너네 둘은 나머지가 1이야 라고 정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정할 때는 P일까 C일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애를 두 개 정해야 돼. 그 두 개를 뽑아야 돼. 선택해야 돼. 그럼 P라고 해야 돼? C라고 해야 돼? C야. 왜? 내가 X하고 Y를 선택하나 Y하고 X를 선택하나 똑같으니까. 자, 그럼 그걸 X하고 Y라고 치자. 그럼 당연히 남은 두 개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가 돼? 자동으로 2가 되겠지. 야, 니네 둘이 나머지 1이야. 우리 둘은요? 나머지 2지. 조건에 따라서. 따라서 또 뽑을 필요는 없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X하고 Y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니까 X를 3A 플러스 1, Y를 3B 플러스 1이라고 치환할게. 여기서 A는 얼마 이상? 0 이상. B는 얼마 이상? 0 이상. 그러면 Z하고 W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잖아. 그럼 Z도 치환해. Z는 3C 플러스 2. W는 3D 플러스 2. 여기서 C, D는 모두 얼마 이상? 0 이상. 배수가 없다 지금. 배수는 나머지가 0인 애들은 1 이상이라고 써야 되는데 걔는 없으니까 드릴까요? 근데 나올 수 있어. 조심해야 돼. 자, 그럼 이제 다 때려 넣어. X, Y, Z, W 자리. 그럼 이 식을 다시 한번 쓰면 뭐가 돼? 3A 플러스 3B 플러스 3C 플러스 3D 플러스 1, 1, 2, 2 계산해봐요. 6이지. 그럼 이제 3A, 3B, 3C, 3D는 20, 1. 3으로 나누니까 A, B, C, D는 7. 근데 A, B, C, D가 모두 얼마 이상이야? 중복조합이네. 4A, C, 7. 끝. 자,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요거는 참고로 모의고사 기출 문제야. 그래서 개념과 공식은 안 바뀐다. 무조건 0 이상으로 바꿔서 풀고 있다는 걸 느껴야 돼. 그 기준에 자꾸 맞춰줘야 돼. 그리고 방정식, 근의 개수가 중복조합의 상징이다. 0 이상일 때. 그런데 얘는 등식이 아니라 무슨 식이야? 부등식으로 바뀌었네. 부등식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부등식은 해법이 있냐? 없어. 부등식은 개념이 없어. 부등식을 푸는 개념이 없어. 등식만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못 푸나? 푸나. 부등식은 있는데, 아니 등식은 있는데 부등식은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나는 부등식은 안 배웠으니 틀려야겠네. 이러지 말아야 된다고. 슬기롭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등식으로 못 푸나가 생각이 나야지. 이거 등식으로 못 푸나? 일단 조건은 음화정이지. 그럼 최소 0이지. 그럼 저거 PQR에서 더해서 0, 마이너스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럼 최소 얼마야? 최소 0이지. 등식. 그 다음 1. 그 다음은 2. 이게 2가 다 쓴 거야. 이게 사고력이야. 부등식은 등식 여러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얘는 음화정이니까 뭐 프라임으로 취합할 것도 없어. 경우 나왔으니까 합법칙이야. 그러다 이거 더하는 것도 지난 시간에 알려줬어. C로 바꿔. 더하고 빼기 1이니까 3C야. 4C 1 5C 2. C와 C가 합체되려면 왼쪽 두 숫자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오른쪽 얼마 차이 나야 돼? 1 차이 나야 돼. 근데 3C0은 어차피 1이니까 4C0으로 NC0은 항상 1이니까 4C0으로 바꿔서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왜 바꿨어? 그래야 4가 똑같잖아. 그럼 오른쪽 1 차이 나지? 따라서 두 개 더하면 50이야. 왼쪽 숫자 1 커지고 오른쪽은 큰 거. 두 개 더해도 안 더해져? 더해져. 60? 답은 60이야.
이렇게 하면 H가 아무리 많아도 C가 아무리 많아도 빨리 풀 수 있지. 합체하는 거 잘 기억하시고. 자, 이번에는 양의 정수로 바뀌었잖아. 이렇게 되면 0부터 출발할 필요가 없고 처음부터 치환하는 게 더 쉬워. 차라리 처음부터. 양의 정수면 x, y, z가 모두 1 이상이잖아. 그럼 얘네들을 전부 다 프라임으로 치환하는 게 더 쉬워. 그래서 x 프라임 더하기 1, y 프라임 더하기 1, z 프라임 더하기 1 이렇게 프라임으로 바꿔서 풀면 3을 이항하니까 4보다 작다지. 그럼 4보다 작다니까 경우는 몇 가지야? 0, 1, 2, 3까지지. 경우는 4가지가 되는 거지. 아까 문제랑 똑같은 건데 프라임을 한번 거쳐가는 문제 정도만 올라가면 돼. 자, 216번 또 나왔다. 증가함수인데 뭐가 붙어 있어? 등? 뭐가 붙어 있다? 뭘로 풀어? H 등호 있는 증가함수는 H3, H4, Y, HX. Y가 먼저 나와야 돼. 자, 그걸 아는 애들한테 이제 조금 더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X만 보면, 요 X만 집중하면, 아, 이거 증가는 증가인데 등호 들어있지. 그럼 H를 푸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 H를 푸는 거구나. 근데 여기에 YHX, 항상 YX. 이게 순서로 와야 되는데, 지금 얘가 Y 값이 3 이상이야. 지금 X에서 X니까 Y도 X랑 똑같거든. 그럼 3 이상은 몇 개 있어? 5개 있지. 그러니까 Y를 7개라고 하면 안 돼. 조금 가해서 5개라고 해야 돼. 그리고 X 값은 지금 몇 개야? 4개지, 4개. 자, 이걸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 지금 보면 X가 1부터 4까지는요, 얘네들은요, 라는 뜻이지. 얘네들은요, H로 풀 건데요, 이 Y 값이 얼마 이상이야? 3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요만큼이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H예요 라는 뜻인 거야. 그러면 Y가 몇 개라고 봐야 돼? 전체 7개가 아니라 5개. X도 몇 개야 지금? 4개. OH4라고 해석을 해야 돼. 근데 안 끝난 게 5, 6, 7도 활을 쏴야 끝나는 거거든. 근데 5, 6, 7은 여기 있거든? 5, 6, 7은 또 무슨 함수야? 또 증가함수, 또 H인 거야. 야, 우리도 H네. 그런데 얘네들은 5 이하니까 여기다 써야 돼. 따라서 초록색은 여기다 활을 쏘니까 몇 H 몇이야? 5H 3이 되는 거지. 똑같은데 또 쏘면 어떻게 돼요? 상관없습니다. 함수에서는. 이 함수는 전체적으로 증가함수는 아니야. 부분이 어떤 조건을 만족하고 있을 뿐이야. 자, 그래서 파란색과 초록색을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호법칙으로 처리하면 되겠지. 이런 게 이제 H가 좀 진화된 버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오늘 이거 나왔다. 2학년 나왔다. 자, 이제부터 동훈이가 싫어하는 연산이 좀 나오는 단어들이 들어왔어. 지금까지는 생각하는 게 어려웠지 그림을 자꾸 그리고 이야기식으로 푸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당분간 연산 문제고 연산 문제의 특징은 뭐야? 공식도 등장 많이 해. 그래서 당분간 연산인데 이게 단원이 커. 유형이 되게 많아. 되게 중요한 단원이라고 봐야 되고 자, 아까 한번 살짝 나서 봤지만 아까는 이거 전개했을 때 항이 몇 개니? 라고 물어봤지. 아까는 개수는 관심이 있어서 없었어. 없었지.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라 항이 몇 개인지도 알 수 있고 개수까지 다 찾는 법 배우게 돼. 자, 여기 이제 놀라운 건데 이걸 최초로 만든 사람이 진짜 천재야. A 플러스 B의 N조직으로 그냥 전개하고 즉 지수가 몇 차가 와도 같은 식으로 전개가 돼. 실제로 되게 신기해. 잘 봐. NC0
NC1, NC2, NC3, 점점점, NCR, 점점점, NCN. 그럼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제일 작은 게 0이지. 0, 1, 2, 3, 4, 5, 6, 뭐 R은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딘가 한번 찍고 그 다음 마지막 N에서 끝나. 0부터 N까지 다 쓴 거야. 그 다음에 당연히 얘네들이 개수요. 얘네들이 이거 전개했을 때 하나하나 항의 개수들이야. 개수가 NC0, NC1, NC2, NC3, NCN으로 끝난다는 건 충격적인 일이야 사실은. 파스칼이라는 수학자가 이거 발견해내서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왜 삼각형인지는 아직 모르고,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A의 n승, B의 0승으로 시작해. 사실 B의 0승은 써? 안 써? 안 쓰지. 근데 강조 차원에서 내가 써준 거야. 그 다음에 A는 지수가 하나 줄어들고 B는 지수가 하나 늘어나. A는 지수가 하나 더 줄어들고 B는 지수가 하나 더 늘어나. NC3이면 A는 지수가 하나 더 줄어들고 B는 더 늘어나. 점점점 NC 아니면 AB의 지수가 얼마냐면 잘 봐. 0일 때 N에서 아무것도 안 뺐지. 1일 때 빼기 1, 2일 때 빼기 2니까 R일 때는 빼기 R이야. 그 다음 오른쪽은 BR이야. 또 왜 그래? 선생님 아까 이런 얘기 있잖아. 이게 N 차면 지수의 합이 N을 만족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래. N을 만족해야 돼. 그 마지막 점점점 NCN A의 0승 B의 N승. 왜? N 빼기 N이니까 그래. N 빼기 N이니까 0이 되니까. 자, 실제로 밑에 건 안 써도 돼. 이 식은 써야 되고, 지금 내가 써주는 건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 우리가 A 플러스 B의 제곱을 정리해보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면 다 알잖아. 근데 위에 있는 공식을 이용해서 정리해볼게. 그럼 이게 2니까 EC0, EC1, EC2 이렇게가 개수고, 그 다음에 A는 2 빼기 0이고 B의 0이야. 그 다음에 A의 2 빼기 1이고 B의 1이야. 그 다음에 A의 2 빼기 2이고 B의 1이야. 위에 있는 거대로 그냥 정리한 거야. 똑같이. 그러면 EC0이 1이고 EC1이 2고 EC2가 1이야. 맞죠? 우리가 외우고 있던 게 사실은 다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식이야. 그래서 이건 몇 차가 와도 다 풀 수 있는 식이야. 그러면 처음부터 왜 이렇게 안 배우고 2하고 3만 따로 했냐? 이게 어려우니까 2하고 3을 암기를 시켜서 기본을 풀기 연습을 시켰던 거야.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이걸 가르쳐도 상관은 없었어.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고1 때 이걸 배우면 더 어려웠을 거예요. 배울 게 많고. 자, 이건 이제 수열의 성질을 좀 이해해야 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배우는 것 같고, 어찌됐건 이걸 이제 정리하는 법을 배우게 됐는데, 그 중에 특히 그럼 시그마로 표현 한번 해볼게.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NC K A의 N-K B의 K 이렇게 쓸 수 있어. 우리 시그마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일반항이라고 부른다. 지금은 우리는 보통 n번째라고 부르지만 여기서는 변수가 k이기 때문에 k번째 항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 일반항은 k번째 항이다. 여기 지금 여기 보면 얘가 지금 r번째 항이야. 얘도 일반항이야. 알파벳만 k하고 r만 다른 거고 상관없는 거야. 같은 거야. r로 써도 되고 k로 써도 되고 상관없어. 자, 어찌됐건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다 쓸 필요는 없고 일반항만 가지고 다니면 돼. 필요한 거는 이것만 가지고. 이걸 다 써라는 잘 안 나와. 그냥 내가 전개하면 다 쓰지 말고 얘 개수 얼마 이렇게 특정을 딱 집어주니까 그것만 찾으면 되니까 이 일반항으로 풀면 충분하다는 얘기야. 자, 따라서 지금 n이 얼마야? n이 6이지. 6이니까 일반항을 바로 쓰는 거야. 6 C K. 그 다음에 A가 2x니까 6 빼기 K.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Y야. 이거 덧셈으로 이해해야 돼. 2x 플러스 마이너스 Y로 이해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Y의 몇 제곱? K제곱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내지 말고 얘를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거든. 어떻게 정리하냐면 문자는 뒤로 빼고 x하고 y, 숫자는 앞으로 빼고. 따라서 60k 2에 6-k x에 6-k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도 k제곱 y도 k제곱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의 k제곱 y의 k제곱 이렇게 쓰면 정리가 끝난 거고 문자는 뒤로 썼고 숫자는 앞으로 쓴 거야 이게. 자 근데 x 4제곱 y 제곱을 찾으라는 거잖아. 그러면 x 4제곱이면 얘가 얼마여야 돼? 4여야 돼. 얘는 얼마여야 돼? 2여야 돼. 둘 다 k 값은 2야. 아 그럼 k가 2구나. 여기다 k에다 2 집어넣어서 자 이제 계산은 끝. 이게 개수. 개수라는 건 앞에 있는 숫자들을 말하는 거잖아. 이걸 계산한 식으로가 다르다. 계산은 어려운 게 아니지.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일반항을 쓸 줄 아는 거야. 이거 외우고 있어요. NCK, A의 N-K, B의 K 또는 NCR, A의 N-R, B의 R 알파벳만 바뀌는 거고 똑같은 식이야. 그래서 일반항을 암기하고 다녀야 돼. 그리고 R 값은 0부터 N까지 여기도 K 값은 0부터 N까지 0부터 N까지도 기억해야 돼. 자 이번에는 222번 분수가 들어있으면 좀 더 까다롭거든. 이거 연산해볼게. 이항계수는 공식이 되게 많은데 오늘 이거 한 가지만 일단 다룰 거야. 한 가지만. 대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유형이 몇 개가 나와. 이거 있고. 자, 요거 정리할 거야. 40 이거는 R 쓸게. R K 안 쓰고 상관없어. A 제곱에 뭐 4팩이야. 이거 외워야 돼. 그 다음에 B가 뭐야? B가 마이너스 A분의 2가 다 B야. 또 AB의 B야. 자 따라서 이거에 R지. 아까 뭐라 그랬어? 문자는 뒤로, 숫자는 앞으로 하라 그랬지. 자 이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를 여기다 줄게. 이렇게 마이너스 2를 분자로 할게. 그럼 마이너스 2의 R승 A를 몇 승? R승. 분수를 내가 길게 쓸까? 길게 여기까지. 왜냐면 여기도 밑이 A고 여기도 밑이 A지. 그치? 뭐나? 나누기면 지수에서 지수를 뭐 해야 돼? 그렇지. 그거 쓰려고 하는 거. 잘했어. 그러면 40R 곱하기 마이너스 2R 승 곱하기 A에 잘 봐. 8 빼기 2R에서 R을 빼야 돼. 그럼 얼마야? 8 빼기 3R. 이게 정리 끝난 거야. 동훈아 갑자기 계산 복잡해졌지. 내가 미리 얘기했잖아. 여기서 위기가 몇 번 와. 버텨야 돼. 요거 넘어가고 나면 다시 또 계산이 쉬워졌다가 마지막 통계 들어가면 또 계산이 한 번 더 복잡해져. 근데 여기가 더 제일 복잡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항계수 파트가 단어도 길고 연산도 되게 많이 해. 여기만 잘 넘기면 계산 할만할 것 같아. 확률통 끝까지. A 제곱이니까 이거 얼마여야 돼? 2여야 돼. 그럼 마이너스 3R은 마이너스 6이니까 R이 2가 나오지. 그럼 계수는 어디 있어? 이게 다 계수야. 따라서 R에다 2 집어넣어서 42 마이너스 2 제곱해서 계산하면 끝납니다. 자 여기서 이런 거 질문해 볼게. 상수항을 구하시고 있어. 상수항은 A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지. 그러면 지수가 얼마면 될까? 0이면 돼.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R을 찾아서 또 집어넣으면 답이 되는 거지 계수가. 그럼 찾으면 돼요 원래. 근데 이 문제는 내가 급조했잖아. 급조하는 게 좀 어색한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R이 얼마가 나와? 3분의 8이 나오지. 근데 R은 뭐냐면 수열이야. 0부터 4까지의 정수란 말이야. 0, 1, 2, 3, 4 0, 1, 2 이렇게 나가는 정수인데 3분의 8 돼? 안 돼? 안 돼. 그럼 없다는 뜻이야. 없다가 얼마야? 값으로는 0. 개수가 없으니까 0인 거야. 그때는 답이. 근데 만약에 있다면 찾으면 돼. 이렇게 대입해서.
상수항은 어쨌든 간에 지수가 얼마일 때요? 0일 때라는 걸 기억해야 돼. 상수항이란 지수가 0일 때를 의미한다. 오케이? 상수항 바로 나왔고 비슷한 유형. 자, 228번. 문자가 더 많아져서 더 계산 정신 못 차릴 수도 있어. 자, 저 전개식에서 x제곱분의 1의 개수가 54다. 이거 혹시 지수로 보실 수 있니, 동훈아? 이거 x의 몇 승이야? x제곱분의 1. 이 정도 알아두면 좋겠지. 계산에 도움이 되겠지. 자, 이거 정리할 거야. 또 해. 오늘 배운 4C R X에 4 빼기 R X에다가 부어주지 말고 상수한테 부어주고 R. 아까 얘기했지? X는 부어주지 마. 마이너스는 상수한테 줘. 여기서 M은 상수라고 받아들여야 돼. 그럼 이제 4C R X에 4 빼기 R 마이너스 m도 r승, x는 2r승. 그리고 이렇게 길게 쓰면 다시 r 숫자 먼저 마이너스 m의 r승. 일단 이거 쓰고 x 나누기지. 빼면 되지. 빼니까 x에 뭐가 돼? 4 빼기 몇 r? 3r이 되겠지. 자, 근데 우리가 찾는 건 x의 몇 승이야? x의 몇 승? 아까 찾아봤잖아. 마이너스 2승. 자, 얘가 얼마면 돼? 마이너스 2면 돼. r은 얼마면 돼? 2면 돼. 이제 아래다 2 집어넣어. 42. 마이너스 m의 제곱은 그냥 m제곱하고 똑같지. 이게 개수인데 그 개수가 얼마래? 54래. 개수가. 써있어. 54래. 그럼 이제 계산하면 m값 나오겠지? 제곱을 없애면 답이 몇 개야? 이게 6이거든? 자, m 얼마야? 풀마 나와야지, 풀마. 양수라고 해서 답이 하나야. 원래 2개야. 이건 또 살짝 변형됐네. 저 빼기 5가 있어 것도 이상해. 빼기 5. 그리고 분모 x도 있고. 그 방금 배운 건 우리가 이거 어떻게 전개해만 배운 거잖아. 근데 좀 주변에 막 뭐 다른 등장인물도 등장하고 있지. 헷갈리게 하려고. 일단은 얘를 따로따로 약분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늘 2개로 나눴어. 그러면 여기서도 x의 개수, 여기서도 x의 개수를 찾으면 돼. 근데 오른쪽 봐봐. x분의 5. 여기 x가 있어 없어? 이거 x의 몇 차예요? 1차지. 여기에 1차가 있어 없어? 이거 x분의 1이니까 몇 차야? 1차가 아니라 마이너스 1차지. 그럼 x의 1차가 여기는 있어 없어? 없으니까 버리면 돼. 요거부터 해야겠지. 답이 안 나온다. 라고 생각해야 돼. 그럼 이제 나는 이거 풀면 돼. 그럼 일단 나는 분자 푸는 법을 배웠으니까 분자의 일반항을 써보자. 분자 일반항은 60R 2에 6 0 0 R X의 R. 근데 분모에 X가 있을 뿐이야. 그럼 X 똑같잖아. 나눗셈이잖아. 이게 정리 끝난 거잖아. 여기서 X의 몇 차를 찾으래? 1차. 따라서 지수가 얼마면 돼? 1. R은 얼마? 2. 여기다 대입, 반개수, 끝. 자, 좀 복잡해졌지만 차근차근 필요 없는 건 좀 버리고 이거 1차라고 하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1차입니다. 방금 전에 지수 분모는 역수는 마이너스 차수야.
237번까지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하나 더 풀어줄게. 237번까지 숙제입니다. 이거 하나 더 배워줄게. 자, 이거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가 160이야. 그러면 일단 nc r ex의 n 빼기 r 1의 r. 이거 괄호 안 치면 틀린 거다. 숫자가 2개 이상인 게 꼭 괄호 들어가야 돼. 그리고 참고로 1이 있으면 선생님은 너무 좋아, 없어질까? 여러분들도 너무 좋을 거야. 1이 나오면 아이고 고마워라. 깔끔해지니까. 자, 이거고 다 더 정리. 자, 이렇게 문자는 뒤 숫자는 앞으로 최대한 정리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고, x 세제곱의 개수가 160이야. 그러면 얘가 얼마여야 돼? 3이어야지. 와, 이거 어렵네. 그러면 n은 r 플러스 3이라는 식이 하나 나왔지. n과 r을 구할 수가 없는 상태야. 그럼 개수는 이게 개수지. 그러면 n 자리에 뭐 집어넣어? r 플러스 3을 넣을 수밖에 없어. 애들이 그냥 선생님 여기서 뭐 해요? 하고 쳐다만 보는 애들 되게 많은데 이게 수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건데, 확통을 풀건 수원을 풀건 미적분을 풀건 간에 내가 문자가 2개일 때 뭘 해요? 라고 물어보지 말고 한 문자로 좀 줄여. 문자를 줄일 수 있으면 n에다 r 플러스 3을 넣어서 그 다음에 생각해. 자, n에다 r 플러스 3을 대입하니까 r 플러스 3 빼기 아니니까 3. 자, 식이가 간단해진단 말이야. 그 다음에 생각하라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대입해놓고 고민하라. 이 개수가 얼마래? 160이라고 써있는 거야. 그럼 이제 약분해서 20. 그리고 C 계산해야 되지. C는 오른쪽이 문자일 때 숫자로 바꿀 수 있지. 대부분의 경우. 왼쪽에서 오른쪽 빼면 돼. 따라서 R 플러스 3 C 3이 되지. 그럼 P로 풀어야지. R 플러스 3 P 3 나누기 3팩이 20이야. 그럼 3팩을 이항하고 R 플러스 3부터 세개 곱해. R 플러스 3, R 플러스 2, R 플러스 1. 그게 121이야 돼. 이거 숫자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지? 1 집어넣으니까 좀 작네. 5 집어넣었더니 너무 커. 그럼 3 집어넣으니까 4, 5, 6 나오네. R은 얼마야? 4네. R이 4면 N은 얼마야? 7. 그럼 N과 R을 다 찾았지. 물어보는 건 뭐야? X 제곱의 개수니까 이번에는 이 지수를 얼마로 고쳐야 돼? 얼마일 때? 2일 대로 고쳐야 돼. X 제곱의 개수니까. 그럼 이제 이번에도 또 다시 출발해. N은 R 플러스 1. 잠깐만. R이 4. R이 4면 N은 7. 근데 이거 또 새로 풀어야 돼. 그럼 아까 구한 R값과 N값이 다 사라지는 건가? 여기서 나도 지금 순간 착각했어. 자, 선생님이 이 N이 변하는 값이야, 변하지 않는 값이야? N. 이 N은 뭐야? 여기 전체 지수가 N이잖아. 그럼 R은 뭐야? R은? 변하는 값이야, 고정된 값이야? R은 변하는 값이야. R은 0부터 N까지라고 했잖아. R에다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해서 우리는 풀고 있는 거야. 그럼 고정된 값은 누구야? N이야. 따라서 지금 R이 4가 나오고 N이 7이 나왔지만 변하지 않는 거 뭐밖에 없어? N밖에 없어. R은 계속 바뀌어. R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렇게. 따라서 N에다가 7을 집어넣고 20을 새로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 돼. R을 대입하면 안 돼. 요거 틀릴 수 있겠다, 학생들. 7, 7, 7. 이제 여기가 2니까 이번엔 R이 얼마야? 5잖아. 이번 R이 바뀌었잖아, 이렇게. 그럼 R에다 5 집어넣으면 7, 15, 2에 있으면 되지. 이게 답인데 75는 뭘로 고쳐? 72로 고치는 게 훨씬 더 쉽다는 거야. 자, 요게 답이야, 결과적으로.
자, 마지막에 선생님도 순간 R하고 N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지수가 2로 바뀌어야 되는데 뭐가 바뀌어야 될지 잠깐 생각했어. 잠깐 생각했는데 결론은 R은 원래 바뀌는 수고 N은 바뀌지 않는 수야. 그걸 알아야만 풀 수 있어. 다음 단계를.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 237번까지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숙제가 막 생겼지, 동훈아. 어려워지고 연습 열심히 해.